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여러분들 문자 메시지 보내시면서 이모티콘 많이 사용하시죠? 요즘 이 이모티콘이 법원에서 논쟁이 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모티콘이 뭡니까? 네,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이제 우리가 메시지 주고 받을 때 문자 말고 그림으로 된 걸 이모티콘이라고 하죠. 네. 영어로는 이모지입니다. 이모지. 네, 일본 한자로 그림 문자라는 뜻으로 본래 발음은 에모지인데 네. 이제 일본식 영어 표현으로 해서 이모지라고 씁니다. 지난 1999년 일본 통신사 NTT 도코모가 처음 개발을 했다고 하고요. 처음에는 일본 휴대전화 전용 문자였기 때문에 외국 휴대전화 웹에서는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애플 그리고 구글 등이 이모지를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확대됐습니다. 그 후 다양한 이모티콘이 많이 나오면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201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 세계에서 60억 건의 이모티콘이 쓰일 정도로 대중화가 많이 됐습니다. 야,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많군요. 근데 네. 이제 사용이 대중화되다 보니까 이것들이 법원에서 논쟁으로 불거지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네네, 이 CNN이 어제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전에는 법원에서 이모티콘 갖고 다루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 이런 일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모티콘을 증거로 제시한 재판 건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2017년에는 33건이었는데요. 작년 2018년에는 53건으로 뛰었고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만 벌써 50건 가까이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라면 재판에서 이모티콘을 활용하는 경우가 앞으로는 더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좀 바쁠 때는요. 네. 텍스트 안 하고 안 그냥 하죠. 이모티로 예, 그 맞습니다. 마음을 다 표현을 하거든요. 네. 예. 근데 저는 아직도 그게 좀 서툴러요. 네, 그거 찾는 게 시간이 더 걸려. 네. 근데 이 법원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이모티콘을 어떻게 증거로 다룰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서요. 네, 이 판사들은 이런 이모티콘 관련 케이스를 다룰 준비가 돼 있지 않고요. 아직까지는 꽤 애매한 상황입니다. 일단 이모티콘을 증거로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특히 그래서 나이 든 판사들은 더더욱 이런 새로운 토착어라고 할 수 있는 이 이모티콘에 친숙하지 그렇겠죠. 않아서 재판에서 이모티콘을 판단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판사들은 자신들이 이 특정 이모티콘을 직접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대신 배심원단에게 예, 이 특정 이모티콘을 어떻게 묘사하고 해석하는지 물어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일부 재판에서는 아예 이 이모티콘을 모두 제외시켜버린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근데 그 이모티콘이라는 게요. 되게 단순하잖아요. 네. 그래서 누구나 보면 아, 이게 뭘 얘기하는구나를 알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보편화가 돼 있는데 네. 이걸 또 사람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다른가 봐요. 네, 이걸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보면요. 뭐 칼 모양 2개를 이모티콘으로 보냈다고 했을 때 이게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협박이냐, 위협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네. 위협인 것 같은데. 아닐까요? 네. 네. 그리고 하트 모양 우리가 많이 보내죠.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상사로부터 왔다고 하면 과연 후배에 대한 그냥 좋은 감정을 표현한 걸까요? 아니면 성희롱에 해당할까요? 그런 문제가 생기겠네. 네. 점차 많은 이모티콘들이 나오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점점 더 많은 다양한 그런 이모티콘을 다루는데요. 네. 변호사들은 감정, 활동, 물체를 표현하는 이모티콘에 대해서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다툽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이모티콘 뉘앙스를 증거로 채택할지 거기에 고심하는 분위기고요. 근데 이 특히 재판 중에서도 특정 범죄 이 이모티콘이 주요 이슈가 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모티콘이 가장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재판은 바로 성희롱이나 아니면 형사 범죄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실제 케이스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눈을 이제 X자 2개로 표현하는 이모티콘이 있습니다. 이게 디지 페이스라고 해서 뭐 어지러운 얼굴 표정 이모티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이모티콘은 지난 2017년에 매사추세츠주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에서 논쟁거리로 떠올랐습니다. 검사가 이 이모티콘을 받았던 사람이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 겁니다. 네.
근데 이게 과연 맞는지 아닌지 거기에 대한 판단이 확실하게 서지 않는 거죠. 어허. 네네. 또 이모티콘 이슈는 직장 관련 소송에서도 많이 나타나는데요. 가족 병가 규정을 위반해서 해고당한 직장인에게 한 상사가 웃는 얼굴 표정의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원고 측 변호사는 이게 회사 측에서 이 직장인을 해고시킨 게 기쁘다는 걸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허허. 그럴 수도 정말, 있겠어요. 예, 보낼 문제가 때도 되겠네. 잘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왜 네. 잘못 누르면은 내 의도랑 상관없이 다른 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비단 미국 법원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 이모티콘과 관련해서 판결이 이렇게 바뀌었던 아주 유명한 소송이 하나 있었죠. 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사건. 그때 안희정 전 지사의 변호인들은 비서였던 김지은 씨가 안희정 전 지사에게 보낸 이모티콘에 대해서 꼬집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너무나 흔히 쓰는 그 웃는 모양이죠. 네. 웃는 눈 모양. 그리고 또 유유라고 하죠. 우는 모양. 네네. 이 밖에도 뭐 히읗자, 흐하고 웃는 거, 냉, 뭐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요. 이모티콘과 애교 섞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친근함을 표시했다면서 성범죄 피해자라면 도저히 보일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평소 사용해왔던 문투나 표현, 그리고 이모티콘이나 애교 섞인 표현이라고 칭하는 표현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냥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네. 뭐 감정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깊지 않은 사람한테는 절대 하면서 이모티콘 안 보내요. 그냥 텍스트만 보내지. 그렇죠. 보통 그렇죠. 보통은 네. 다 그렇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전 앵커의 경우는 이모티콘에 어떤 분명한 의미를 주고 보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이제 뭐 그게 뭐 화가 나거나 기쁘거나 이런 상황을 꼭 알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저와 친분이 있는 사람한테는 언제든지 그냥 재미있는 이모티콘도 보낼 수 있고 기쁜 거, 슬픈 거 다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또 받아들여지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군요.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모르겠는데 법원에서 이제 공식적인 증거로 채택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위협적인 심볼로 잘 알려진 뭐 총 같은 거, 어허. 그리고 또 포인티드 핑거, 이 검지 가리키는 것 같은 것 어허. 뒤에 그런 걸 보내고 그 뒤에다가 그냥 장난이었어라고 이제 만약에 했다면 그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게 진짜 위협일까 아니면 정말 농담이었을까? 뭐 이런 것들도 이게 증거로 남아 있다 하더라도 그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석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모티콘을 저희가 좀 보낼 때 그거 네. 하나만 달랑 딱 보내지 않고 거기에 덧붙여서 뭐 텍스트를 함께 좀 보내주면 네. 오해의 소지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네네. 그림만 갖고 좀 클리어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문자가 있다면 그래도 좀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이 유니코드 체계에는 2,823개 이상의 이모티콘이 있는데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뭘 표현하는 그런 이모티콘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음식 같은 것들도 요즘 많고요. 네. 먹는 것, 그러니까 손동작, 활동, 얼굴 표정 등등. 그리고 요즘에는 움직이는 것까지 많죠. 맞아요. 너무나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 문자 없이 그 이모티콘만 쓰다 보면 오해의 소지가 생겨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고요. 네. 그걸 반대로 뒤집어 보면 이제 문자가 함께 있다면, 문자를 함께 보낸다면 앞뒤 상황을 그렇겠죠.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 일반 텍스트 말고 요즘 카카오톡이나 라인을 이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판매를 하잖아요. 그런 그렇죠. 이모티콘을. 그래서 네. 그걸로만 대화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맞아요. 예. 공감하시죠? 네. 근데 이 이모티콘이 과연 세계 공통적으로 같이 쓸 수 있는 공통 언어냐 아니냐 이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게 그림으로 보면 우리가 쓰는 언어와는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비슷하게 해석할 것 같은데요. 아하. 근데 그렇지 않다는 그렇지 겁니다. 않다. 예를 들어서 화창한 날 이제 선글라스를 낀 얼굴 표정의 이모티콘을 보냈다 하면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까? 뭐 햇빛이 쨍쨍하니까 햇빛 좀 조심하시세요. 뭐 이런 얘기도 의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예. 이게 보통은 feeling cool하다, 이제 네. 네, 쿨하게 아하, 느낀다 아하. 이런 걸 뜻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네. deal with it, 처리했다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저는 후자로 쓰거든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후자로 쓰세요. 저는 네. 전자로 써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코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이모티콘 역시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angry, 화났음을 표현하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triumph, 이 성공해서 그 승리한 기쁨 같은 걸 나타내는 네.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보통 화났다는 걸로 표현하지 화난 걸로 네, 생각을 네, 했는데. 승리했다는 그런 거는 생각하기 어려웠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같은 이모티콘을 보고도 문화에 따라서 충분히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건데요. 좀 더 확실하게 다른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thumbs up, 엄지척하는 이 제스처가 중동에서는요. 적대적이거나 천박한 걸 뜻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이게 오. 당신 으뜸이야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요. 엄지손가락 올린 게. 네네. 오. 그러니까 그런 그거는 이모티콘을 저도 가끔 보내면- 썼는데. 그러니까요. 그 네. 쓰는 분들 많이 계세요. 쓰는 그렇죠. 분들. 근데 예.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 같고요. 예. 또 심지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허. 웃는 얼굴의 이모티콘이 비꼬는 걸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아, 아까도 특이하죠. 이제 그 팁을 하나 짚어주셨는데 이제 네. 이모티콘을 저희가 보낼 때는 그거 하나만 보내지 말고 텍스트를 꼭 덧붙여야지 같이, 네. 설명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해 없이.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쓰지 말고 그냥 저처럼 당신 최고야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네? 아 재밌다 하고 보내면 됐지 뭘 웃는 얼굴을 보내가지고 중국 사람들한테서 오해받고 그러느냐 하는 얘기죠. 제가 뭐 이게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모티콘 많이들 보내더라고요. 많이 그러니까요. 보내죠. 네. 예. 저희 집사람도 많이 보내와요. 그러니까. 네. 아하. 그것도 참 이게 저 법정에서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소지가 다분하다는 얘기네. 네,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문화마다 다를 수 있다는 글쎄 거는 말이에요. 굉장히 좋은 팁인 것 같아요. 네, 이거 네. 조심해야겠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아주 고맙습니다. 굉장히 정말 필요한 그러한 인포메이션이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